코 수술 후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부작용을 겪고 계셔서 코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수술받았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서 코제 수술을 받아야 할지 그중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 수술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수술 결과가 마음에 쏙 들고 코 모양이 평생토록 쭉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코제 수술 같은 고민은 없으실 텐데 말이죠. 근데 이런 소문 많죠. 코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소문을 견뎌내고 힘들게 수술을 결정했는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 결정은 더욱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코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만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제 수술을 받을 때 기존 수술했던 병원에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받느냐 참 고민이죠. 기존 병원에서는 수술 후 변형이 왔으니까 뭔가 신뢰도 떨어지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병원이라고 별수이냐?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죠. 여기서 더 망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사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 병원에서 코제 수술을 받는 경우 술전부터 가지고 있는 코의 문제라든가 수술에서 사용한 재료 그리고 어떻게 수술이 되어 있는지 변형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코 수술을 해주셨던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 원인 파악도 더 쉬울 수 있고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면 보완 수술 역시도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이미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변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상의 과실이 아니라면 재수술 비용도 일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병원에서는 자기 병원을 믿고 선택해주신 고마운 환자분이시니까 재수술 비용을 상당 부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건 기존 병원에서 수술해주신 원장님이 재수술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는 분이시고 첫 수술에서도 적절한 술기로 수술을 잘해주셨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만 성립이 되죠. 만약 기존에 받았던 코 수술이 술기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거나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재수술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슷한 방식의 변형을 유발할 것이고 수술을 반복할수록 흉조직 반응이나 조직의 변형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술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수술에서는 다른 병원을 찾게 되죠. 새로운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시는 경우 숙련된 전문 의료진을 만나신다면 좀 더 정확하고 새로운 시선에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기존 수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과정에서 이전 수술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재수술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기존 수술 정보, 예를 들면 기존에 사용하신 코 재료나 수술 방법과 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CT와 같이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학적인 분석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그럼 코제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도 알아야겠죠. 코제 수술 3번, 4번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해당 병원 원장님의 코제 수술 실력과 그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변형 사례 그리고 아주 심각한 변형이온 코까지 교정이 가능한 술기를 확보하고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간혹 몇몇 성공 케이스만으로 과장된 홍보를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케이스의 경험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수술 결과의 방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비율상의 한계점까지 반영해서 그 목표를 적절히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미적인 감각과 경험이 있는 분에게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전 수술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선택해 주신 코제 수술 환자분 케이스들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면에서 보시기에 뭔가 뭉툭한 느낌으로 꾹 눌린 것 같은 코끝이죠. 근데 코끝을 잘 보면 살짝 돌출 부분이 있어요. 네, 보형물이 뚫고 나오기 직전입니다. 오래전에 코끝 구조까지 보형물과 귀형골만으로 높이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밑에서 보시면 콧구멍도 약간 비대칭이죠. 보형물과 귀형골이 코끝 구조를 누르면서 비틀리는 변형이 흔히 발생하게 되죠. 코끝 피부도 많이 얇아져 있고 변형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콧대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콧대도 너무 높죠. 이렇게 높으면 남성스러운 느낌과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콧대가 이루는 각도도 미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변형된 느낌과 밸런스가 망가져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아주 두드러지게 느껴지죠. 이렇게 오랜 시간 견디다 오셨는데 재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물질들을 싹 제거한 다음에
자가 조직만을 활용해서 전체 구조를 만들어 드렸어요. 자가느 경골로 코끝 구조 제대로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연골을 예쁘게 재배치해 드리는 거죠. 코끝의 얇아진 피부는 연조직을 보강해서 굴곡을 다듬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떠실지 궁금하시죠? 결과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코끝이 엄청 들렸죠. 그래서 콧구멍이 흉할 정도로 많이 보이고 한쪽으로 비틀려 있는 변형도 왔죠. 옛날 방식인 L자 보형물로 코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지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코끝을 무리해서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변형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코끝 피크 지점이 상당히 들린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 부위에 피부가 얇아져서 보형물이 뚫고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보형물 경계가 눈에도 보이죠. 코끝은 들렸는데 콧대는 오히려 너무 낮아서 코의 굴곡이 심하고 코가 더욱 짧아 보이죠.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변형의 심한 정도가 더욱 눈에 확연하게 띕니다. 들창코 변형에다가 코의 밸런스도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자가느 경골로 튼튼한 코끝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들린 변형이온 부축코의 흉조직과 유착들을 꼼꼼하게 전부 풀어준 다음에 분리된 코끝 연골을 튼튼한 지지 구조에 예쁘게 배열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끝의 얇아진 피부는 연조직을 보강해서 연골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잘 커버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시죠? 결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변형이 심해 보이지 않죠. 근데 자세히 보면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콧대도 뭔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두드러지죠. 콧구멍이 상당히 비대칭 모양이고 콧대 쪽도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전에 보형물만 삽입해서 수술했기 때문에 눌리는 변형이 발생하면서 보형물도 이동하고 코의 전체 구조가 비틀리듯이 변형이 온 거죠. 옆에서 보시면 코끝의 높이도 충분치 않고 콧대는 오히려 너무 높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콧대가 이루는 각도가 너무 완만하고 예쁘지가 않죠. 대각선에서 봐도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고 길어 보이기만 하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코 구조에 잘 맞는 맞춤 보형물로 콧대 코끝 밸런스를 잘 맞추어 드렸고 목표에 맞도록 튼튼한 지지구조를 자가느 경골을 비롯한 자가조직만을 활용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코끝에 비틀림 변형이 온 연골들을 예쁜 형태로 재배열해 드렸죠. 이런 경우 콧대는 오히려 낮추고 코끝은 충분히 높여주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잡아줘야만 합니다. 코에서 단순히 콧대 높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떨지 궁금하시죠? 결과 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개인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겠고 그 선택 역시도 다르겠지만 부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고민 끝에 재수술을 하셨던 분이라면 본인들의 선택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